1987년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다. 군사 독재를 끝내기 위해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지만 전두환은 이를 거부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예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전국은 다시 시위로 달구어졌다.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로 권력 승계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한열군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다.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와 민주헌법을 쟁취하려는 열망이 분출돼 마침내 6.29 선언을 이끌어낸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시민들의 힘으로 16년 만에 되찾은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야당의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승객 115명을 태운 대한항공 KE858기의 버마 랑군 상공에서의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초 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강하게 대두됐습니다마는 아직 모든 사고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추락 가능성보다는 납치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1987년 11월 29일 115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사라졌다. 바그다드를 출발해 아부다비와 방콕을 거쳐 서울로 비행할 예정이던 칼 858기는 방콕에 도착하지 못하고 안다만의 해상에서 교신이 두절됐다. 모든 항공기는 비행 경로의 특정한 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해당 관제소에 알리기 때문에 실종된 칼기를 찾기 위해서는 최종 교신 지점 확인이 시급했다. 칼기는 사고 당일 국제 시간으로 04시 31분에 톨리스라는 위치 통보 포인트에서 버마의 랑군 관제소와 교신한다. Estimating this 0459. 그러나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교신이 오지 않자 05시 정각에 랑군 관제소가 칼기를 호출한다. Rosar, position. Estimate this 0501, flight legal 370. Estimating time point 22. 이후 칼기의 교신 기록은 없었다. 마지막 교신은 어디스 부근이었지만 남은 연료를 사용할 경우 수백 킬로미터는 더 비행할 수 있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레이더를 확인했지만 당시 버마의 레이더는 작동하지 않았고 반경 400여 킬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는 태국 관제소의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칼기의 수색은 최종 교신 지점인 어디스부터 예상 비행 경로를 따라 진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국인 버마는 사고 당일부터 국방성 주관으로 어디스 타보이 구간을 수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의 사고 조사단은 다른 곳으로 향했고 사고 다음 날 방콕에 도착한 조사단은 최종 교신 지점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국과 버마의 국경지대를 수색한다. 태국 경찰에 추락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사단이 방콕에 도착한 날 태국 레이더에 칼기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주일 동안이나 육지에서 시간을 허비한다. 결국 정부 조사단은 안다만해로 수색 장소를 옮겼지만
해상 수색마저도 3일 만에 중단한다. 기체 잔해나 시신 한 구도 찾지 못한 채 10일 만에 철수해버린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의 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수색 작업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서 조사단의 임무를 태국과 버마 대사관에 이름하고 내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철수하면서 현지 대사관과 대한항공에 수색 임무를 인계했지만 대한항공의 수색 구조반도 일주일 만에 철수한다. 블랙박스가 아직 신호를 발신하고 있을 시기임에도 실질적인 수색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장치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에는 항공기의 비행 기록과 또 조종사와 부조종사 간의 음성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조사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항공기의 예상되는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후에도 30일간 신호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중에서도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당시 한국에도 해양연구소가 보유한 블랙박스 탐지 장비가 있었다. 그러나 실종된 칼기를 수색하는데 이 장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어랭군 대책본부는 또 이 해역의 수심이 최대 4,000m까지 달하고 있고 해류의 이동이 심해서 현장 답사를 통한 실물 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못한 이유로 사고 지점의 수심을 지적한다. 당시 안기부 수사단장이었던 정영근은 2003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고 해역의 수심이 2-3,000m나 되고 유속이 초속 300m에 달해 블랙박스 수거가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칼기 사고가 있기 2년 전에 이미 2,000m 수심에서 심해 잠수정으로 인도항공의 블랙박스를 회수한 바 있고 더 깊은 곳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 물론 수심이 수천 미터에 달한다면 블랙박스의 탐지와 회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버마 사고조사 보고서에 따른 사고 예상 지점의 수심을 확인한 결과 40-50m에 불과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유속이 초속 300m인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 해역의 수심과 유속을 속이고 국내에 보유한 블랙박스 탐지 장비조차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칼기는 안다만의 상공에서 공중 폭파됐다. 일반적으로 10km 상공에서 시속 800-900km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 압력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난다. 이럴 경우 잔해와 시신이 넓은 지역에 걸쳐 발견되지만 칼기 수색 당시 기체의 잔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은 단 한 구도 수습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단이 공식 철수한 다음 날부터 미국 해군과 버마 공군에 의해 벵골만의 코코섬 인근 해역에서 부유물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사단이 수색을 진행했지만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버마 화물선에 의해 구명보트가 수거되자 한국 정부는 미국에 요구했던 수색 협조 요청을 철회한다. 구명보트가 발견된 위치는 기존의 수색 지점과 다르고 수심도 얕았기 때문에 추가 수색이 필요했지만 수색 협조를 처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듬해 일어난 페남 103기 사건의 조사 과정과 비교해보자. At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what we were doing was finding out which bits of the aeroplane were where, actually finding all the aeroplane. What kind of logistical effort is it going to take
to find everything, and I mean everything, and bring it back to a location to be able to look at it and come to some conclusion. With the fragments that we found on the ground, we were picking those up. We were looking for blast damage on these pieces of metal. But until we found something that said it was a bomb, physical evidence, it was an accident. We were very suspicious that it was a bomb which had caused this destruction. But we were not prepared to say anything until we'd had those details confirmed by the forensic experts. 페남기 조사팀은 모든 잔해를 최대한 수거하려고 노력했고 폭탄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사고로 추정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과학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칼기 조사에서는 어땠을까? 구명보트가 발견되자마자 정밀 조사도 하지 않고 폭발의 증거라고 언론에 알렸다. 추후 수거된 잔해와 구명보트를 분석한 국과수에 따르면 폭발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된 버마의 사고조사 보고서에는 구명보트가 강한 폭발에 의해 손상됐다고 적혀있다. 한국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국과수 분석에 반하는 결과를 발표했을까? 항공기 사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조사 결과의 발표는 사고 발생국에서 먼저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버마의 사고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에나 한국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제협약을 어기고 안기부가 먼저 발표한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은 수사 결과 북계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가공할 만행임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 일행이 칼 858기 기내 선반에 폭발물 C4 350g과 액체 폭약 PLX 700cc를 설치해 항공기를 공중 폭파시켰다는 것이다. 폭발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안기부는 테러에 의한 폭파라고 단언했고 이런 내용은 버마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안기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칼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폭탄의 이름과 양은 안기부가 임의로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범으로 알려진 김현희는 C4와 PLX라는 폭약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희가 폭약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칼기가 실종된 다음 날부터 언론에는 폭약의 종류까지 언급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공중 폭발 가능성이 높은 이번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는 고성능 군용 폭약인 컴포지션 4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명 플라스틱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이 폭약은 흰색의 밀가루 반죽 형태로 마음대로 모양을 변형시켜 폭파 대상물에 쉽게 붙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범들이 이 컴포지션 4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공항의 엑스레이 투식이나 금속 탐지기에 전혀 적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3일 만인 12월 2일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칼기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언급하고 다음 날 문공부 장관은 전 세계에서 북한만이 할 수 있는 범죄라며 북한 소행임을 확신한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 조중건 사장은 사고 다음 날 사고 수습을 위해 방콕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탄 테러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조종사가 전혀 아무 대화도 할 수가 없고 신호도 내주질 못한 가운데서 추락이 됐다는 것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테러에 의한 폭발이 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을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배후와 폭탄의 양까지 알아맞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김현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인 1990년 2월 태국의 어선에 의해 칼기로 추정되는 기체 잔해가 발견된다. 이 잔해는 서울로 옮겨져 국과수의 분석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폭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감정이 끝난 기체 잔해는 안기부가 회수해 가지 않아 5년 후 고물상에 폐기 처분된다. 115명의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이토록 가볍게 처리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가 칼기 행방과 생존자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안기부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 일명 무지개 공작. 여객기 실종 사건이 북한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해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외무부 장관이 북괴가 사건의 배후로 추정된다는 중간 발표를 진행해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하고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다. 북괴의 검은 손이 이번 사건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정부가 관계되는 바레인 정부, 일본 정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범행 목적과 배후를 가려내고자 합니다. 국내 홍보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근로자와 학생, 주부와 노인 등 10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칼기 폭파 북괴 만행규탄 서울시민 골기대회에서 정일곤 자유수호 구국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칼기 폭파 사건은 우리의 대통령 선거와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북괴가 저지른 만행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히고 4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쳐 저들의 책동을 분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 막판에 서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격렬한 상호 비난과 함께 흑색 선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투표는 앞으로 안정과 민주화를 함께 성취해내야 하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한 표 한 표의 무게가 더 무거우리라고 여겨집니다. 6.29 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길은 거칠고 험난해서 무지개 공작에 따라 칼기 실종 대책회의에서도 실종자 수습이나 잔해 수색이 아닌 범죄 혐의자 마유미에 대한 신병 인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결국 마유미는 대선 하루 전에 서울로 이송돼 선거일 아침 신문 1면을 차지한다. 군부 독재 타도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야권 분열과 안보 불안 속에 광주 학살의 공범 노태우가 당선된다. 지난 87년 11월 대한항공 858편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에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해외 근로자 등 민간인 115명을 태운 항공기를 폭파시킨 것은 극히 비윤리적인 행위로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김현희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쇼에 불과했다. 노태우 정권은 88년 11월에 이미 김현희를 사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1차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현희는 이례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법정에도 자유복 상태로 출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단 하루도 구속 수감되지 않은 채 15일을 지내다가 4월 12일 자유의 몸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김현희에 대한 특별 사면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87년 11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에 김현희에 대한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면과 동시에 김현희는 안기부 촉탁 직원으로 채용돼 7년 동안 반공 강사로 활약하면서 자신의 고백록을 비롯한 6권의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한다. 97년에는 안기부 직원과 결혼하기에 이른다. 칼기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했던 무지개 공작의 추진 시점은 12월 2일. 칼기가 실종된 지 3일 만이었다. 가족들이 탑승자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무지개 공작은 시작됐고, 테러범에 대한 처벌을 절절히 바라고 있을 때 대통령은 테러범을 특별히 용서했다.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던 학생과 시민들을 고문하고 간첩으로 둔갑시켜왔던 전두환 정권은 기만적인 6.29 선언으로 민주화의 열기를 제어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자국민의 죽음을 이용했다. 사고 위치도, 블랙박스도, 폭발의 흔적도,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지 못한 항공기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칼기를 찾을 의지가 있었는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